한명의 닉네임은 칠삭동이로 상징됩니다. 그는 7개월 만에 태어났고 배와 등에 검은 사마귀가 별 모양처럼 있어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사람의 형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집안에서는 아이를 기르려 하지 않았지만 늙은 여종이 헌솜에 싸서 극진히 간호한 끝에 몇 달 후 점차 형체를 갖추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아는 보통 건강이 약하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명에는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73세까지 살았는데 당대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장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과거에는 여러 차례 응시하고도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곳곳에 명산을 유람하느라 해가 다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방랑과 유흥을 즐겼고 학문적 재능도 두드러지지 않아 이른바 공부머리와 잡머리가 따로 노는 인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명에는 나이 40이 다 되어 겨우 음서로 경덕궁직이 되었습니다. 경덕궁은 개성에 있던 조선 태조 이성계의 집을 조선 건국 이후 증축해 부른 이름으로 그는 그곳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미 나이 탓에 과거 급제로 출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한명에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 권람에게 수양대군을 찾아가 거사를 논하도록 유도했고 권람은 한명회를 수양대군의 책사로 청거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처음부터 수양대군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은밀히 활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김종서 측의 동향을 탐지하고 홍달손 양정 등 무인 세력을 포섭하며 치밀하게 기반을 닦아갔습니다. 한명회가 엄청난 출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조상 덕분이라기보다 계유정난과 단종 폐위 같은 비정상적 정치 사건을 설계하고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 평가하는 시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분 없는 내란이자 쿠데타를 설계한 인물이라 하여 희대의 간신 혹은 역적으로 비판하는 시선도 강합니다. 수양대군 휘하에 들어간 한명회는 이후 그의 핵심 책사로서 본격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출세길이 막혀있으면서도 야심은 컸던 인물들, 문종 단종대의 집권체제에 불만을 품은 비주류 정치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마침 한명회의 동갑내기 친구 홍달손이 변방에서 돌아와 도성의 야간 순찰 책임자가 되면서 수백 명의 병력을 확보한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1453년 단종 1년 11월 19일 수양대군은 계유정난 직전 양정과 홍달손 등을 통해 미리 준비한 병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이어 수하들을 소집해 거사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이 당황해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북문으로 도주했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흔들리자 수양대군 역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명회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길가에 집을 지으려면 3년이 지나도록 다 짓지 못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홍은성 또한 군사를 내어 적을 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단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거들었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딸을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고 외치며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갔고 마침내 계유정난은 성공했습니다. 이 정난으로 수양대군 세력은 조정의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한명회는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됩니다. 이후 군기시 판관, 사복시 소윤 등을 거쳐 1454년에는 승정원 동부승지로 승진했고 1455년에는 우부승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 수양대군이 단종의 양의를 받아 즉위하자 좌부승지가 되었고 그해 가을 좌익공신 1등에 책록되며 우승지에 올랐습니다. 한명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56년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 조짐을 간파하고 벼룬검을 폐지하여 거사를 사전에 꺾었습니다. 이로써 세조의 목숨을 구한 셈이 되었고 세조는 한명회를 두고 나의 장자방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장자방은 유방의 책사로 유방과 황후의 패권 싸움에서 유방의 승리를 이끌어낸 장본인입니다. 이후 한명회는 왕실과 혼맥을 맺으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두 딸을 왕실에 시집 보내고 사후 예종대와 성종 초반까지도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공신이 아니라 왕권의 흐름과 전국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한명회와 정실부인 사이에서 난 셋째 딸은 조선 8대 국왕 예종의 첫 번째 왕비인 장순왕후가 되었습니다. 세자빈 상태에서 일찍 요절해서 시아버지인 세조가 총애하던 며느리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온순하고 너그럽고 태도나 몸가짐이 아름다운 것을 장, 유순하고 어질고 자애로운 것을 순이라 하여
세자빈 한 씨에게 장순의 시호를 내리고 장순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훗날 장순왕후의 제부이자 시조카인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녀를 장순왕후로 추존했어요. 장순왕후는 인성대군을 낳았지만 산후병으로 불과 5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인성대군 역시 풍질로 알려진 경련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겨우 만 1세에 요절했습니다. 장순왕후는 조선 역대 왕후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수명이 짧은 왕비로 기록됩니다. 장순왕후 동생은 조선 9대 국왕성종의 첫 번째 왕비인 공예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예왕후 역시 7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한 채 17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매가 차례로 조선의 8대 9대 왕비가 되었지만 둘 다 단명하고 언니의 후손은 오래 살지 못했고 동생은 후손을 낳지 못했어요. 예종도 즉위 후 14개월 만에 요절합니다. 이 혼맥은 족보상으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언니 장순왕후의 입장에서는 동생 공예왕후의 남편 성종이 제부가 되지만 동시에 남편 예종의 형님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 성종이므로 시조카가 되기도 합니다. 한 명의 가문이 왕실과 얼마나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성종이 성장하고 친정을 시작하면서 한 명의 권세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렴청정을 거두고 성종에게 직접 정치를 맡기겠다고 한 정의왕후에게 한명회가 대비마마께서 물러나시면 우리가 불안해서 술 한 잔도 못합니다. 라고 말한 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에 성종은 그럼 날 못 믿는다는 것이냐? 라고 정색했고 이 일로 한명회는 크게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후 대간의 탄핵이 이어졌고 결국 그는 좌의정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평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최강 권력자였던 한명회가 왕권 강화 앞에서 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죽은 뒤에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17년 뒤 연산군대에 벌어진 갑자사화 때 패비윤 씨와 관련된 문제로 연루되어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시신의 목이 베이고 해골이 부서진 채 길거리에 내걸리는 부관참시까지 당했습니다. 생전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정치적 원한 앞에서는 죽어서도 안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연산군이 반정으로 축출되고 중종이 즉위하면서 한명회는 다시 신원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정치가 얼마나 가혹하고도 뒤집히기 쉬운 세계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말년에 한명회는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압구정에서 생활했습니다. 압구는 갈매기와 친하게 논다는 뜻입니다. 당시 그곳은 한강 남쪽에 한적하고 풍치 좋은 지역으로 갈매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1970년대 본격적인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한양아파트 같은 고급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섰고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촌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명회의 말년을 상징하던 압구정은 지금까지도 서울의 대표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